산학연 하면은 산학연을 고루고루 잘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는 미국 회사에서 이 아그케미칼에 있으면서 일했고, 학은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에서 여러 가지 일 많이 했고, 순천향 대학에서 또 열심히 일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학에 관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연구소는 또 키스트에서 몇 년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포함해서 산학연을 통해서 최고의 CTO가 되기 꿈꿨던, 인생 동안 꿈꿨던 사람인데 금년 말에 끝납니다.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에 우리 대학에서는 저보고 교학부총장을 맡으라는 일을 해가지고 일종의 CEO 가운데 한 역할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CTO가 되는 것보다 CEO가 되는 게 더 낫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사진들입니다. 지금 사회가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소비자 중심, 다원적인 사회, 수평적인 사회, 그러면서 불구하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50년 전에는 이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군대에서 힘을 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운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고 요새 그 딸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90년대쯤 오면서 한국 경제가 살살 발전하니까 이제는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갖다가 얼마나 빨리 획득하고 널리 펼치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금방 얘기했던 정보를 주도했던 사람이 빌 게이츠라든가 내지는 또 우리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기술자들의 중심이 된 사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좀 일할 시대가 왔다고 보면 CTO가 이제는 될 필요가 있다. CTO 시대다. CTO가 뭘까요? CEO라는 단어에서 E자를 T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Chief Technology Office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TO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한 기술력 갖춰야 됩니다. 창조적 기술력 중요합니다만 기술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또 하나의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어제 총장님이 보는 그 말씀이라든가 내지는 또 우리 학장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도 인문사회와 공학의 융합이라는 말씀 많이 했는데 융합의 한 형태가 바로 이런 그 CTO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 CTO가 될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TO가 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런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리더는 이제 팀장이라든가 사장님, CEO가 되는 건데 한마디로 의사결정 과정을 좀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하는 왼쪽 뇌가 아니고 사실은 아트의 문제인 오른쪽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YB 리더십을 좀 얘기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이제 셀프 리더십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창조를 가지고 그런 그 사람이 기본 사람이 되는 훈련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상대편과 만났을 때 나를 전달하는 걸 잘하는 사람, 설득과 협상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조직에서는 주변과 협력 체제를 잘 만들어 가야만이 확실하게 사회 끌고 나가는 길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이건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글로벌 시티즌십 봉사정신이 투철한 글로벌 시민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21세기에 CTO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강조하고 다닙니다. 이런 걸 잠시 소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비전 확립입니다. 어떻게 나의 꿈을 갖다가 간직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 관리 중요하고요. 네트워크 관리 중요하고 도덕 품성 같은데 특히 자신감 같은 거 중요하고 정직함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혼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 같이 체력도 중요하죠. 그 양반은 살아계십니다. 그 비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꿈을 글로 적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3%의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구체적인 글로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어떻게 글로 적을 거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래 이력서입니다. 여기는 이원설 박사는
54세 한남대교 총장을 하신 분인데 실제로 그는 29살에 미래서를 적어놓습니다. 그가 적은 미래서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61세에 대학의 총장을 하겠다는 꿈을 29살, 30년쯤 전에 적어놓습니다. 글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54세에 실제로 한남대교 총장시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글로 적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적어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시간 관리 문이 중요한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보면 일반적으로 이쪽에 있는 그 일사분면에 있는 것 같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서 시간 다 쏜 사람이 있습니다. 100%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은 A 플러스 4.5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으로 CTO 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한번 해야 됩니다.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것. 장기적인 자기 개발이라든가 네트워크 같은 구축을 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시간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1~4분의 시간 투여하는 거에만 노력을 하라고 자꾸 선생님들이 얘기하죠. 공부 열심히 해도 엄마도 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90%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10% 시간 아껴가지고 사실은 장기적인 자기개발에 투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느끼죠. 네. IQ가 얼마나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데 IQ가 더 중요한 것이 다중지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중지능 가운데 보는 바와 같이 언어, 인간 친화, 자연 친화, 논리 수학, 신체 운동, 자기 성찰, 음악, 공간 이런 지능 가운데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자기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과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논리 수학이 강하고 자연 친화가 강한 가능성이 많죠. 여기에 인간 친화 같은 걸 가면 이제 완전 CTO가 될 공간이 많습니다. 공간지능 같은 거는 저기 건축가나 기계학생들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강점을 발견해가지고 그 강점에 기초한 자기의 꿈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이 강조하는데요. 소울이라고 하는 걸 영혼으로 번역하는데 영을 말씀하는 목사님 얘기가 저는 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 학생들한테 혼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책도 그런 책인데 혼 바로 영혼의 얘기고 바로 창의성이 뛰어나되고 소통력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CTO 가져야 할 중요한 종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고 특히 상대편을 만났을 때 얼마만큼 자기를 멋있게 설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내용에 전달돼야 됩니다.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협과 협상 같은 게 중요하고 지금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와 있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론 방법도 배워야 되고요. 특히 여기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들은 이공계 출신들이 나중에 신제품 개발하는 데 갈 때는 꼭 필요한 그 테크닉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머라든가 칭찬 배려 같은 것도 해놓으면 훨씬 더 뛰어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인데 어디서 얘기하기 이렇게 말할 때 컨텐츠는 7%밖에 안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청각 정보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목소리 커야 됩니다. 이 정도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목소리 큰 거는 내 장점입니다. 근데 그것도 38%가 안 된답니다. 더 중요한 게 55%는 비주얼 시각 정보입니다. 저는 이미 나가버렸죠. 아까는 괜찮았죠, 사진 보면. 그러나 링컨은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남자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이 책임져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는 40까지 사는 과정에서 이 얼굴이 쓰여집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엄마가 준 얼굴입니다만은 40까지 살면서 얼굴에 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림이 자신감을 표현되고 자신감의 상대방 설득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각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 가서 뭔 얘기할 때 특히 취업 같은 데 갈 때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용을 모른다고 떨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자신감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CTO가 된 길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 양반이 도사였죠. 어디 가서 말하는 거는. 이 양반 옷도 입고 챙겨 입고 다니는데 이게 그 양반이 챙겨 바지도 이런 거 입고 다니면서 하면 일부러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 보통 사장님이라든가 CEO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요새 바뀌고 있습니다. 요새 바뀐 게 바로 최근 정보인데요. 대리라든가 과장급들이 신제품 설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더 잘하니까. 느낌 아니까. 그래서 바뀐 거예요.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사장님한테 맡길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이쁘다.
사장보다 더 이쁘잖아요? 그렇죠? 비주얼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스피치가 또 중요한데요. 긴 50분 스피치, 15분 스피치 해야 되면 어렵습니다만 한 2분 스피치 같은 거, 100초 스피치, 풀아웃에도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초 스피치, 2분 스피치 같은 게. 건배제의 가운데 그런 것 하나인데요. 어디 가서 건배제의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 자기를 일단 소개해야 되고, 오늘 분위기에 대한 맞는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한 가지 말이 필요하죠. 바로 건배의 말이 필요한데.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는 이제 토론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가능하면 옆에서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 나오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여러분 쓰면은 신제품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협상이 무지 중요한데요. 협상은 한미 FT 협상이라든가 무슨 애플과 삼성 협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상사 협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교수 학생사의 학점과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학점 주세요. 엄마하고 핸드폰 사주세요. 등등부터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 중요한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이 베트남입니다. 베스트 알터너티브를 내야 됩니다. 안 돼로 끝나면 협상이 깨지는 거죠. 그럴 때 제안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유머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되게 재밌다고 그러고. 또 몇 개 더 있죠? 뭐 있습니까? 잠깐만요. 호랑이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물 한 잔. 여러분 잠깐만요. 박수 한번 하고 합시다. 박수! 이렇게 느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느낌 아니까. 요래 서너 가지 정도 갖고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하더라든가 그냥 대화할 때 써먹으면 좋습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조직사의 콜라보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직이 제일 중요한 게 한 방향 설정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때 순천향대 개교 30주년에 30위권 대학이 되겠다는 우리 꿈을 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행정력이 동원돼가지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방향 정렬로 끌고 간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 결국 우리는 그해 24년이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죠. 다시 한번 만들기 힘든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힘들 것 생각합니다만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인파워먼트 되게 중요합니다. 부하 직원들의 파워를 늘리는 인파워하는 것입니다. 고난이양 같은 걸 표현되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 리더들이 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요. 이건 제게 시간 얘기인데 부하 직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 손에 물 뿌리게 한 손에는 비료를 가지고 부하 직원을 훈련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걸 살짝 바꿔서 한 손에 삼겹살, 한 손에 소주 최고죠? 오늘 저녁에 소주와 삼겹살 통해서 회식하십시오. 인파워먼트를 만들고 있어요. 파워를 만들어주세요. 글로벌 시티즘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리더십 가운데 하나 제가 좀 강조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적어도 세계 시민으로 가려고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봉사학습이라든가 역사를 새로운다든가 사회적 시민운동이라든가 글로벌 마인드 같은 걸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작은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크게 넓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 같은 것도 하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싸이 같은 글로벌 리더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좀 본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해서 그가 글로벌 리더가 됐는가를 보고서 나는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한 얘기 가운데 일부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글로벌 리더로 갈 수 있는 그림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한 네 가지 콜라보레이션, 셀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시스템십 요 네 가지를 잘 갖추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선생님한테 배운 테크놀로지, 기술력 이 둘을 합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 CTO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꿈을 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여기 있다가 아니고 정말 나는 앞으로 CTO가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놓겠다. 그런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런 꿈을 꿔서 제2의 스티브 잡스, 제3의 스티브 잡스가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